안녕하세요. 북친의 서재입니다. 중2 14살은 시퍼런 칼날과도 같습니다. 그 시절을 박하향 나는 아리타구도 정신한 한때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무렵 겪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자의식 과잉은 관역 없이 팽팽하게 당겨진 화살과 같아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요행이 안온한 가족의 극진한 사랑도 받고 공부까지 잘해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우등생이라면 좀 다를까요? 집에서도 내처지고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낙인 찍힌 처지라면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김보라 감독의 자전적 영화 벌새의 은혜를 통해 혼돈의 시기를 살았던 지난날의 자신과 조우하게 됩니다. 김보라 감독이 30대를 송두리째에 받쳐 만든 10대 시절 이야기 벌새는 14살 은희의 성장통을 그린 것이지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명제를 입증하듯 1994년이라는 한 시대를 겨눕니다. 온 나라가 가시적 성장만을 향해 내달리던 그때 교육열로 들끓던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사는 떡집 막내딸 은희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부모님은 일에 치여 3남매를 살뜰히 돌보기 어렵고 대원외고 준비생인 오빠는 공부를 잘한다는 그 알량한 이유로 집안의 폭군처럼 군림합니다. 강남에 살면서도 공부를 못해 강북으로 학교 다니는 언니는 내놓은 자식이고 은희는 귀에 난 혹으로 수술을 받아도 병원에 혼자 다니고 홀로 입원합니다. 은희의 친구 지숙은 오빠한테 맞는 동병상련의 친구지만 도둑질하다 걸리자 냉큼 은희 아버지 가게를 알려주는 배신자가 되고 자신을 끔찍히 따르던 한 학년 후배 유리는 다음 학기가 되자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라며 돌변합니다. 어제 입맞춤을 나눈 남친은 다음날 다른 여자애를 만나고 다시 사귀자며 돌아온 뒤에는 의삿집 아들 엄마의 멸시 어린 시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어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영어책을 더듬대며 읽는 은희는 그부들에게 찍힌 날라리입니다.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라는 원색적 구호를 복창하게 하는 담임선생님의 날라리 색출 질문지에 은희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담임은 학부모 면담을 핑계로 현금깨나 만지는 떡집에 오래 앉아 있어 은희 엄마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 시절 공부를 못하면 쓰레기 취급받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폭력적 분위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은희 뒤통수에다 저런 집 애들은 나중에 우리 집 파출부한다?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도 부끄럼조차 없습니다. 이상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가정과 폭력적인 학교 그 어디에도 내 편은 없고 심지어 내 방조차 없습니다. 언니와 함께 쓰는 방은 언니가 몰래 데리고 들어오는 남친으로 셋이 지낼 때가 더 많습니다. 은희 시선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이 영화는 다른 집 배를 실수로 누른 후 애타게 엄마를 찾는 은희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난 듯 간절하게 엄마를 부르며 발로 문을 차는 그녀 모습은 엄마 사랑이 간절한 10대 소녀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합니다. 떡집 일이 바빠 새벽부터 집을 나서야 하는 엄마는 아빠의 춤바람을 묵인하고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가 못마땅해도 바꿀 만한 기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영화 중간 은희는 길에서 마주친 엄마를 열심히 불러보지만 엄마는 뭔가에 정신 팔려 딸내미 목소리조차 듣지 못합니다. 가게와 집안일 모두를 억척스럽게 해내는 엄마 마음 한편에도 다 놓고 싶은 마음 한 자락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춘기 방황은 용인되어도 엄마는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느 날 치받쳐 오른 화를 어쩌지 못해 물건을 깨고 남편 몸에 상처를 내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TV를 볼 수 있는 내공찜은 쌓아야 무탈하게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은희 눈에는 납득 불가입니다. 그런 은희에게 서울대 가자와 같은 말 대신 다른 태도로 아이들을 대하고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학원 계단에서 쓸쓸하게 담배 피우는 장면으로부터 등장하는 영지 선생님은 다른 사람 눈에는 좀 이상하고 잠적 잘하는 사람이지만 영지의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봐주는 유일한 어른입니다. 친구 지숙의 "선생님 소개 안 하세요?" 라는 말에 자신의 이름을 말한 후 두 아이에게 꾸벅 고개 숙이는 영지는 지숙과 은희에게 돌아가며 소개하자 합니다. 영지의 맑고 조용한 눈빛에서 그녀가 여타 선생님들과 다름을 알았던지 은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만화라고 처음 말합니다. 영지는 시험 대비용 공부 대신 명심보감 교육편에는 나오는 상식 만천하 지식 능기인, 즉 얼굴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한데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와 같은 것을 묻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며 또 현상이 본질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지숙이 도둑질하다 걸렸을 때 문구점 사장님 앞에서 그렇게 쉽게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아버지가 문구점 사장님 전화에 자신을 경찰에 넘기라고 말할 거라고 은희는 짐작조차 못했을 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 나이 때는 모릅니다.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라는 유리 대답을 우리라고 살면서 안 했을까요? 어제까지 진심이었던 것도 맞고 오늘부터 마음이 식은 것도 맞습니다. 은희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라는 가사처럼 사람에게 행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깨지기 쉽고 깨진 조각에 베이는 일은 당연지사입니다. 영지는 친구의 배신으로 힘들어하는 은희에게 말없이 우롱차 한 잔 따라주고 다시 친구가 학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줍지 않은 조언이나 위로 대신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녀가 나지막하게 불러준 잘린 손가락은 센 가사에도 아이들 마음을 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제야 지숙은 은희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합니다. 문방구 아저씨가 때릴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친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매질이 더 무서웠음이 지숙의 속마음이었음을 은희 역시 몰랐을 터입니다. 타인의 마음만이 허방다리일까요? 우리는 내 마음도 정작 모르고 나를 사랑하는 일은 타인을 사랑하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영지가 은희에게 건넨 "나는 내가 싫어질 때 그냥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없구나" 라는 말은 상처 입은 은희를 위무합니다. 그리고 영지가 은희에게 건넨 "함부로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누구라도 널 때리면 끝까지 맞서 싸우라는 말은 은희를 한 뼘 자라게 합니다. 영지가 있기에 은희는 이제 누구라도, 날 때리는 오빠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보다 더 무너져 내리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세계 위에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1994년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던 김일성이 죽은 해이자 성수대교가 허망하게 무너진 때입니다. "어떻게 다리가 무너지니?" 그 대답에 우린 무어라 답을 해야 할까요? 세상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가 아닌 어떤 일이라도 생길 수 있다에 가깝습니다. 이후 은희는 그토록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자신에게 말도 없이 학원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에 또다시 상처를 입지만 영지는 너무 늦지 않게 은희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학원을 그만둬서 미안해. 방학 끝나면 연락할게. 그때 만나면 모두 다 이야기해줄게. 라는 편지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은희는 영지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영지 선생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냐고 따위의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불행이나 재난은 논리와 합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느닷없이 쏟아져 내리는 태양과 비를 막을 수 없듯 이해할 수 없어도 닥쳐오는 일은 닥쳐오는 대로 맞아야 합니다. 때론 불행하고 때론 행복한 것이 보통의 삶입니다. 14살 은희가 겪어내야 했던 크고 작은 일들은 대수롭지 않은 날들 속에 묻힌 채 은희는 조금씩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영화는 성수대교 붕괴라는 엄청난 참사의 기억을 끄집어 올렸음에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영지 선생님은 사라졌지만 다시 어깨를 기댈 누군가를 만날 것이고 또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은희의 수술을 앞두고 무신경했던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간발의 차이로 무사생활한 언니를 보고 오열하는 오빠 모습은 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 시절 나를 지탱해준 선생님이 떠난 자리에 언니나 엄마 혹은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것입니다. 은희는 언니와 담담하게 성수대교가 무너진 자리를 찾습니다. 1994년 아픈 14살을 제대로 떠나보내야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희의 혹이 사라져도 상처가 남는 것처럼 힘겨웠던 시절은 상흔을 남깁니다. 상흔을 용기로 바꾸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또다시 용서를 구하며 다가온 남친에게 괜찮아, 나 사실 너 좋아한 적 없거든. 이란 그녀의 쿨한 대답은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은희 모습으로 비칩니다. 영화의 마지막, 혼자 허겁지겁 먹는 감자전이 아니라 엄마가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시선 속에 감자전을 먹는 은희 모습이나 운동장에서 관조하듯 친구들을 바라보는 은희의 미소 띤 얼굴은 저 너머의 세계를 경험한 성숙한 소녀의 모습으로 읽힙니다. 성장은 아픔 없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완전한 세계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그게 바로 어른 되기의 과정일 것입니다. 은희는 내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 라고 자문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누구와 멀어지기도 혹은 배신과 모욕으로 마음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고자 애씁니다. 그 애씀이 곧 빛나는 삶일 터입니다. 은희는 영지와 같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수많은 영지들이 더 수많은 은희들을 위로하는 삶을 꿈꿔봅니다. 김보라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감사합니다.